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자면서도 재난 대응 예산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대법원이 이 대표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네, 오늘 정치권 소식 권동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역대급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비 증액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은 예비비 복원이 시급하다면서 2조 원 추경 편성을 요청했고 야당은 지금도 충분하다면서 먼저 활용하자는 의견을 보였는데 이 여야의 이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신 거는 4조 8천억 정도의 예비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쓸 수 있다, 충분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저희 당에서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가용한 예산은 한 6천억 정도입니다. 예비비도 기존에 작년에 예산안이 이제 삭감되면서 2.4조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일정한 목적이 취해진 걸 빼고 나면 또 계속 줄어가지고 실제로 그중에서 가능한 게 4천억 정도고 또 각 부처에서 지금 잡혀 있는 재재난비도 그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지금 피해 규모나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복구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거고 또 여기에 더해서 좀 있으면은 뭐 태풍이나 수해, 여름철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보강적인 어떤 예비를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4조 8천억은 왜 나왔느냐? 이거는 지금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에 대한 그 잘못을 감축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풀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재난 극복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기 때문에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관계부터 일단 틀어져 버리면 이런 부분들은 자칫하면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유의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견이 크더라도 일단은 원포인트로 빨리 정리해가지고 지금 당장 그 살 곳을 잃은 분들도 그다음에 산림복구나 삶의 터전을 다시 복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편성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정쟁이 벌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쟁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정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얼마다? 뭐 6천억이면 6천억이다. 그런데 지금 경북에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해 드려야 돼서 막 1조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야당이 그냥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당장 1조를 추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북 주민들 화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하는 비용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죠? 지금 추경 예산안이 뭐 얼마가 있다. 아니 지금 뭐 예산안이 얼마 예비비가 얼마 있다. 그런데 뭐 야당이 깎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없다. 그게 뭐 중요해요? 3개월 전 얘기잖아요. 지금 화마가 덮쳤는데 지금 당장 국회가 빨리 모여서 본회의를 통과해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정부가 요청을 하면 여야가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못해서 이런 것이다. 그건 자체는 지금 아무 필요 없는 얘기고요. 마치 지금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로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야가 합치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가 지금 추경안 요청을 해라. 그러면 해결될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판결해달라 이런 요청이 나왔는데 이 요청의 배경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속도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 2심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예상을 깨고 무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무죄의 또 내용 판결문을 보면 한 5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찬찬히 뜯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상식선을 좀 넘어선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일반 사진을 확대했는데 이걸 이제 조작이라고 판단을 해버렸고 또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았다라는 거는 의견 표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작이나 협박에 대해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아예 정의를 좀 달리하는 부분들이 보였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사법부에서 바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대법원으로 갔을 경우에 기본적인 거는 법리 심리만 하고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또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리니 예. 이거를 아예 단축시키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결정까지.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다 법리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까지 한꺼번에 대법원에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심에서 나온 판결을 보면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들도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사법부에 굉장히 오점을 남길 수 있는 판단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빨리 정리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을 놓쳤을 경우에 그런 오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좀 속도를 높여달라. 그리고 사실 이게 흔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주로 율사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고 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 절차의 속도, 시간 단축을 위해서다라고 배경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기자판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뭐 국민의힘의 바램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법원에서 파기자판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0.0 몇 프로?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파기자판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로 바꿀 때 이런 경우에 있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아마 한 건도 없을 거예요. 왜 없냐면 항소심까지는 변호인들이 재판에 참여해서 법리 공방을 통해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대법원에서는 재판을 거의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런 제대로 된 준비도 못하고 재판에 나가서 다투지도 못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무죄가 유죄돼 버리는 경우잖아요. 피고인 방어권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그것도 판사 출신의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무능해 보여요. 오로지 그냥 이재명 대표를 또는 민주당을 실력으로 이길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검찰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는 최소한 헌법과 법을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헌법과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보수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기승전 이재명 대표 하지 말고 좀 다시 누구 원망하거나 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와서 민생과 국민을 좀 챙기는 그런 헌법 합치적인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이번 무죄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총공세에 나섰는데 헌재를 향해서 신속히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상당히 압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압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를 예. 말한가요? 압박을 할 수밖에 없죠. 실은 압박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잖아요. 그리고 광장에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시는데 이번 주면 끝나겠지, 이번 주면 끝나겠지 한 게 벌써 4주가 지나버렸거든요. 예. 그만큼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제는 뭐 찬반을 떠나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많은데 그건 국가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버리면 이 상태로 퇴임하면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정지합니다. 6명밖에 되지 않고요. 당연히 마은영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명 체제에서 심리는 뭐 원래 심리 정정수는 7명이지만 가처분을 통해서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을지언정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행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가 빨리 선고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해주셨거든요. 저는 지금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압박의 수위가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제 그 줄탄핵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권한대행이 또 안 들으면 계속 탄핵을 하겠다. 즉각적으로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 국정을 담보로 삼아서 이 협박을 하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국정을 마비시켰을 경우에 그 최대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버젓이 하겠다라고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헌재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4월 18일 그때까지 아마 직전까지는 시간이 또 이 8인 체제가 가동이 될 거고 그 안에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날 것 같아요. 그럼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더구나 산불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재난재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도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건 정말로 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와 이런 다른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야당 초선 의원들의 재탄핵 성명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당연히 임명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측대로라면 재탄핵이 또 이루어지게 될 건데 지금 정부 기능이 마비되면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정부 기능 마비되는 것도 안 되죠. 헌법재판소가 마비되는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8인 전원이 위헌이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를 보면 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고 권력자들 그리고 또 권한 대행까지도 헌법을 지키지 않는데 국민들이 왜 지켜야 됩니까? 그리고 만약에 4월 18일까지 임명하지 않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도 안 나오면 정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고 또 폭동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이 왜 법을 지켜야 되냐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가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중대 사유로서 탄핵이 인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도 있는데 실은 한덕수 대행이나 최성목 대행이나 탄핵 인용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뭐 2개월짜리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어차피 2개월 일 못하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어렵습니다만 민주당도 어렵고 결국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해결책이. 그냥 탄핵 당하고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국민적 혼란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정말 반성하고 절치부심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재탄핵을 돌입을 할 시 그렇다면 여당에서는 어떤 대응 시나리오 같은 거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응 시나리오라고 이게 사실 줄탄핵이 이 수의 그러니까 다수결이라는 이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예. 수의 우위를 앞세워서 가다 보니까 지금 수적인 열세는 극복을 못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땅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지금 30번째 탄핵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이 바로잡아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도적으로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이 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힘에 취해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 뭐 국회를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선을 넘는 경우를 아무리 어떤 국민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하더라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국민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수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의지해서 저희가 최대한 막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고요. 또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특정 정당의 대변인처럼 행동했다면서 헌재와 한대행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 심판의 결과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이미 정리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임명을 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임명에 대한 그걸 강제할 권한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없는 건데 다시 한번 이건 압박 용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의장이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능력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어떤 한편에 서지 않고 국회를 중립적인 지위에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을 굳이 가져와 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데 같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고 같은 어떤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립 부분은 좀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우 의장의 발언 그리고 국민의힘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잖아요. 동의를 할 수 있는 추천권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국회에서 동의해서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다? 그럼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사실상 독립적으로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의 이러한에 대한 권리 침해를 막아야 될 사람이 의원식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의장은 당연히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마치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같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족적인 처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까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고 임시 지위 가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효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도돌이표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참 어떻게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라 권성동 의원이 했는데 승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권성동 의원께서 그러면 곧 있으면 문영배 재판관이 퇴임하면 이게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두 분이에요. 그럼 또 그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임명하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분노가 좀 커져가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뭐 여야 정략적 싸움은 좋습니다만 법은 지키자.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야기를 해보죠. 선고는 이제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앞에서도 다음 달 18일 이야기했잖아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선고가 나올까요? 일단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넘어가면은 이제 그 어떤 6인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능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결론이 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소식을 인용해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사실 안에서 돌아간 얘기들을 저희가 알 길은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추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은 안에서 좀 이견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아니냐 정도의 추론은 지금 가능해 보이는 상태이고 뭐 이것이 이제 어느 부분이냐 그 지점까지는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절차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8일까지는 이제 시간 3주 남았습니다. 평이 길어지는 이유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그 전에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거의 확신합니다. 18일 전에는 나온다. 다만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고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 전까지 결론을 못 내고 나가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려버려요. 일단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하지도 않겠지만 임명한다 할지라도 7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7명이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한다? 그 왠지 정당성에 있어서 큰 문제고요.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줄곧 국민의힘이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탄핵소추 의결 종족수를 150명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 갖지 않다라고 판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됐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관이 기능이 소실됩니다. 꼭 18일 전에 결정이 선고돼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권둥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